지난 시간 인슐린의 화학적 성질과 합성 첫 번째 시간으로 간략하게만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인슐린은 베타 세포에서 합성이 되고 C펩타이드와 함께 같은 개수로 등몰량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화학적인 용어를 조금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같은 개수로 분비가 된다. 그래서 이제 프로인슐린이 이렇게 뭐랄까 잘려져 가지고 C펩타이드와 인슐린으로 나누어진다. 그게 과립 속에 분비 과립 속에 저장이 되어 있다가 이제 필요할 때 분비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인슐린은 상당히 어떤 이 혈당의 변동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런 체내 어떤 혈당의 변동성에 의해 가지고 인슐린이 확 분비가 되기도 하지만 이 인슐린은 비활성도 상당히 빠르게 이렇게 되어야만 하는 그런 어떤 호르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프로인슐린에서 인슐린과 C펩타이드가 이렇게 갈라져서 나오게 되는데요. 전구 인슐린 상태일 때와 그 다음에 이 전구 인슐린, 프로인슐린에서부터 인슐린과 함께 만들어지는 C펩타이드, 그래서 이 전구 인슐린과 C펩타이드 이 두 개는 사실상 인슐린과 같은 그런 어떤 생적 활성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는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또 어떻게 내용이 바뀔지 몰라요.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은 이렇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C펩타이드가 단순하게 그냥 생적 활성이 없는 그런 어떤 부분이 아니라 앞서 그 어떤 세포 화학적 메신저, 그 다음에 이런 호르몬의 어떤 신호 전달에 대해 가지고 이제 앞선에서 말씀을 드릴 때 나왔던 그런 내용인데요. 이 G 단백질 연결 호르몬 수용체, G protein coupled membrane receptor와 같은 GPCR이라고 줄여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G 단백질 연결 호르몬 수용체에 이 C펩타이드가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효소의 활성화를 유도를 해서 뭔가 어떤 생리적인 그런 어떤 기능을 나타내질 않느냐라는 그런 어떤 내용이 조금씩은 나와져 있지만은 이런 효소를 정확하게 어떻게 조절을 하고 어떻게 관여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기전은 불확실한 그런 어떤 상태입니다. 이것도 역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계속해서 밝혀내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그런 어떤 지식들은 항상 그게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 여러분들께서 가장 가까이에는 이제 코로나19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전혀 몰랐잖아요. 그리고 조금씩 알아가고 있잖아요.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가지고도 전혀 새로운 그런 어떤 형태의 어떤 백신이고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또 어떤 작용과 부작용이 있는지 지금 알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과학이라고 하는 부분은 무지함, 그러니까 우리 나이까지 다 모른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그런 학문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전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다 모를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사실로는 여기까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지, 무조건 이게 옳다, 우리가 안 보이는 부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기전이 아직까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C펩타이드는 지금까지는요, 우리 몸속에서 스스로 이 인슐린이 만들어지고 있느냐, 그 인슐린의 양을 이제 판단하는데, 결정하는데 이렇게 사용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형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췌장의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의 생산에 문제가 있는 그런 어떤 이제 당뇨
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이 C펩타이드 수치가 정상 분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C펩타이드 수치가 이렇게 낮은 걸로 봤을 때에 체내에서 스스로 생산되는 인슐린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구나. 그러니까 외부에서 인슐린을 공급해 주는 게 맞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표로 활용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C펩타이드를 이런 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인슐린의 제거, 이제 클리어런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일단 인슐린이 혈액으로 분비가 되면은 거의 결합하지 않은 상태로 순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리적 활성을 가지고 있는 갑상선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이제 이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로서 존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은 이제 프리라는 형태, 유리된 형태가 존재를 하고 그 유리된 형태일 때에 생리적인 활성을 갖는다라고 앞선 이제 헬스 토픽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오래된 내용인가요? 보면요. 자, 여기 보시면은 6월 28일에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혈장 스테로이드 및 갑상선 호르몬을 보시면 이제 혈장 단백질과 결합된 상태로 혈액을 순환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은 해리된 또는 프리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붙여서 프리 T4, 프리 T3라고 해서 이런 유리된 형태가 생리적인 활성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혈장 단백질과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의 호르몬은 생물학적으로 이제 비활성 상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인슐린은 거의 대부분 이런 어떤 혈장 단백질의 이런 부분과 결합되지 않은 형태로서 언바운드 폼으로 순환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생리적 활성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이 혈장 반감기가 혈장 속에서 이제 절반으로 농도가 줄어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6분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통 한 10분에서 15분 정도가 되면은 순환기에서 제거가 되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슐린이 빠른 제거가 매우 중요한 거다는, 왜 중요하냐면 인슐린이 혈액 속에서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은 계속해서 작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이런 혈당의 조절, 대사의 조절, 에너지의 조절이라는 것은 순간순간 온오프가 가능을 해야 되거든요. 급격한 혈당 상승이 일어날 때는 급격하게 인슐린을 확 분비해주고, 그 다음에 혈당이 떨어진다 싶을 때는 인슐린이 급격하게 또 사라져주고 해줘야 아주 세밀한 그런 대사적 조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이런 갑상선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또 인슐린보다는 훨씬 더 반감기가 길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갑상선 호르몬의 농도가 급격하게 막 변하는 그런 어떤 모습은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런 바운드, 그러니까 혈장 단백질과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단백질들은 그 결합되어 있는 호르몬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저장고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인슐린은 거의 대부분 결합되어 있지 않다라는 건 결국 저장할 필요도 없고 그냥 바로 분비가 돼서 바로 사용이 되고 또 사라져 주면 우리 몸 입장에서는 더 이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슐린은 조절 기능을 빠르게 활성시키는 것만큼 빠르게 비활성화시키는 건 역시 매우 중요하다 라는 건데요. 여기서 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분비되는 것도 뭔가 분비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지만 인슐린이 우리 몸 속에서 제거가 되는 과정에서도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인슐린이 너무 많이 분비가 되거나 아니면 너무 적게 분비가 되는 것에 의해 가지고 대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분비가 된 인슐린이 충분히 분비가 되더라도 너무 빨리 제어가 되어 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충분히 빨리 제어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몸이 뭔가 대사적인 결함 상태로 이렇게 빠져들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도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 수가 있다, 가설을 한번 세워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란 거는 단순하게 어떤 특히 혈당 조절이 있어가지고 인슐린의 공급, 인슐린의 분비, 즉 인슐린 농도의 증가와 감소만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그렇게 분비된 인슐린이 어떻게 제거가 되는가에 대해 가지고도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슐린이 빠른 활성도 중요하지만 빠른 비활성도 중요한 이유 자체가 이런 세밀한 이런 어떤 그 당분 대사, 우리 인체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기 위함이다라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슐린은 이렇게 뭐 표적 세포에서 수용체와 결합해서 사용이 되는 인슐린들도 있겠죠. 그런 인슐린들은 당연히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 외에 그렇게 수용체에 결합을 하지 않은 인슐린들은 대부분 간에서 이렇게 인슐린 분해 효소에 의해 가지고 분해가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신장이나 근육 또는 그 외 말초 조직에서도 조금씩 분해는 되지만 많은 양이 간에서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간이라고 하는 이 장기는 당분 대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인슐린의 화학적 성질과 합성, 제목은 합성인데 지난 시간까지는 합성이었고 오늘은 이제 제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헬스 토픽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대사 전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이런 당분 대사와 지방 대사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우리의 어떤 대사를 교정하는 그런 어떤 이 비행 한방내과의 치료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길게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시게 되면 우리의 어떤 대사적인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몸을 사용하시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도 조금 더 잘 아실 수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오늘 헬스 토픽은 여기까지입니다.